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을 위한 전략들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내일 시장을 위한 4가지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경쟁도 펼쳐집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1등을 달려가는 매니저는 누굴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가볼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민수 아나운서를 두고 지금 채팅창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민수 아나운서 감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댓글창에서 계속 아파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태니까요. 오늘도 네. 파이팅 넘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감기 옮은 줄 알고 엄청 열심히 방어적으로 갔었는데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짜줄 이 감독관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은요 0.82%가 하락하고 20포인트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동안 좀 지지하던 2,500선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83% 하락했습니다. 813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300여 개의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294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700억 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이 610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1,466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요 근래 이런 좀 파란 시장은 우리한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잘. 그렇지만 오늘 시장이 간밤 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악재가 그대로 좀 흘러 들어왔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딱 보여주진 못했는데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은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시장이 그동안 이제 밀집된 횡보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나 저제나 박스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뭐 주가 오늘 다시 밀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곧바로 튀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여타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 전반에 걸친 조정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종목이 좀 쉬고 또 빠졌던 종목, 소외했던 종목이 잠깐 올라가는 이런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현상들은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약간 불확실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빠르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분명히 살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그 금리 인하가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든가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늦게 좀 천천히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오늘 시장이 좀 아팠습니다. 이런 댓글도 맞아요. 올라오고 있고 사실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11월 달에 모두 반영이 됐다. 그리고 11월 시장이 워낙 좋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큰 이슈는 일단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다려봐야겠죠. 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제가 먼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가 왔던 적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12월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월 달 최근에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시장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고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찬스다.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중단 이후 수급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 상단의 박스권 상단에 맞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최근에 이제 미국 IRA 법안 세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 2024년부터 중국 제품을 못 쓰게 되는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랑 반도체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테마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달까지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라면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당장의 내일 시장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가 다양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작전 꼭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작전 바로 세워볼게요. 자, 돌고 돌아 원전.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돌고 돌아 원전이라는 슬로건을 진짜 방송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과연 이 시기가 돌아온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원전을 좀 3배 늘려보겠다라는 게 UN 이제 기후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비교적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조용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시간외에서 어떤 그 단독 보도가 올라왔고 풍문이 좀 여러모로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10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의 원전주들의 움직임 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네. 일단 여러 찌라시들이 돌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서가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연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서에서 원자력 비중을 늘린다라는 보도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자력 관련 종목 그 원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원자력 정책 이슈를 조금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기초 초안이 12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기초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달까지는 원자력 정책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 관련 이슈로 한번 급등할 때 그때 차익 실현을 그쵸. 하시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매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 기대감은 12월 내년 1월 달까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정책 관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책발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히려 요즘 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책에 한번 휘둘린 종목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 투자 아이디어로는 원자력이 그럼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좀 보니까 원전들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 투자에 도움은 될까요? 개인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네. 편이라 제가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을 조금 꺼려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출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건설하는 데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사실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실제 수출이 발생해가지고 수출 본계약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부지 선정하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좋은 종목이 많은 시기에서 굳이 원자력 관련 종목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단기 정책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할 때 매도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한규수 매니저님도 그런 전략이 통한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원전이라는 재료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워낙에 많이 시세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원전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시장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 국면에 있습니다만 각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대등소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원전 사업이 뭐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가졌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잠깐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거나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밀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아직은 좀 확인하고 짚고 넘어야 될 게 많은 원전 섹터인 것 같고 원전 섹터랑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또 신재생 쪽으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 최근에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후로 신재생 에너지의 파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11차 이후부터 원전이 늘어난다면은 똑같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내내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좀 이어질까요? 일단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다소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제가 지난번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뭐 SK 오션플랜트라든지 CS 윈더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보다는 뭐 해외 쪽 매출 규모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정책과 무관하게 사실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국내 매출 비중보다는 뭐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좀 시장을 보면은 원전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맞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해외 수주 소식 그리고 오히려 미국장에서 좀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쵸, 흐름을 맞아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 관련해서 좀 종목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 관련주 중에서 지금 봐도 좋을 종목 트레이딩 관련해서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원자력 관련 종목에서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제 트레이딩하기에는 좋겠지만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일 좋게 보고 대장으로 있습니다. 보자. 네, 대장으로 보고 있고 최근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쪽 원전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여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은 뭐 하나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게 되면 요즘에 풍력이라든가 이제 태양광 쪽도 많이 안 좋죠. 이쪽도 그쵸.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비중이라든가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도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유가도 하향 안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아직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원전 쪽에서 저는 한전 KPS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실적 자체가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충분하게 좀 바닥을 굉장히 다져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이슈적으로 잠깐 올라게 되면 한 번 정도는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전 KPS 정도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KPS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수주입니다. 바로 한국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기반으로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국내 전력 전기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북미 지역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LS 엘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방금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LS 엘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주 잔고가 따박따박 찍히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었지만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전력 3사 올해 예상 매출액이 1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거의 역대 최대 매출액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북미 쪽 추가적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진행되는 한 북미 쪽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북미 전력 노후 변압기가 거의 변압기 중에서 노후화된 게 거의 70%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는 무관하게 또 전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의 북미향 수주 비중과 그리고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력기기들은 지금 뭐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뭐 현재 뭐 수요가 공급을 훨씬 위로 가는 상태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HD 현대엘렉트릭 있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엘렉트릭이 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엘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되게 잘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LS 엘렉트릭은 주가 차이가 좀 천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건가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 차트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네. LS 엘렉트릭이 지금 2023년 초에 6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거래되던 게 올해 7월 달에 13만 7,500원까지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LS 엘렉트릭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HD 현대엘렉트릭이랑 현대엘렉트릭이 상대적으로 LS 엘렉트릭보다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LS 엘렉트릭은 한 2조 원이 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뒀다는 측면에서 HD 현대엘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가총액과 지금 현재 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LS 엘렉트릭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수급을 보시게 되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선에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LS 엘렉트릭은 뭐 저점 매수 기회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네. 있는 전력 기기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다음 함규수 매니저님 지금 보면은 뭐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맞아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함규수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이쪽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이 훨씬 더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력기기 섹터는 정말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그런 섹터예요. 미리 못 사서.
그 무입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정말 시세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섹터들인데 지금 주가 물론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과 재료들이 이제 주가에 저는 충분히 좀 많이 반영됐다라는 것이고 글로벌적으로 또 특히나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가 다소 이제 정점에 다다라서 다소간에 위축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세 흐름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쵸.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하면 추세 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그쵸. 그런 얘기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자체가 지금 너무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되는 시기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은 있거든요. 그래도 종목은 한번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이쪽에서 지금 나는 이 종목은 살 수 있다. 네, 뭐가 지금 있을까요? 현재 이제 LS 일렉트릭이랑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은 모두 좋게 보고 있지만 뭐 여전히 세 종목 모두 좋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LS 일렉트릭은 현재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시총이 좀 낮아요. 네. 시총이 HD 현대일렉트릭은 한 3조 원대로 제가 알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한 2조 원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적인 측면과 그리고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기간 수급까지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현대 일렉트릭보단 LS 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은 여기서는 종목은 따로 무섭다. 지금은 같아요. 타이밍이 아니다. 종목은 없고요. 네. 일단 그 LS 일렉트릭과 관련 첨언을 한번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 종목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번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그렇죠. 12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이때 이제 LNF하고의 이제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얘기가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LS 그룹도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했던 사업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렇죠.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2차 전지 관련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들도 예.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서 얘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대로 네. 약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LS 일렉트릭을 볼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걸 우리는 2차 전지 영향을 받은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LS 일렉트릭은 2차 전지 색채가 많이 묻어 있는 종목으로도 봐도 되나요? 그 색채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LS 그룹 예. 자체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높고 그쪽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나오게 되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2차 전지 산업이 커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력기기 사업 쪽도 여전히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2차 전지 사업이 좀 강화되면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색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섹터도 올라가야 되고 전력기기도 그때 같이 한번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작전 마무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매도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비중은 많이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기관 또한 줄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의 투자 비중을 더 늘렸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함께 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자, 최근에 지금 보면은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한교수 매니저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오늘같이 하락한 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LNF는 지금 뭐 상승 하락과 무관하게 쌍끌이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트코 퓨처임은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수급을 통해서 2차 전지의 섹터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본 그 정도 수급 가지고는 뭐 크게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충분히 하락을 했고, 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빠졌고 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약간의 선침해성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어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전반에 걸쳐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답답하고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년 정도에서는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 기관들의 매집은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매집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뭐 많은 2차 전지를 고르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2차 전지로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관심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지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거기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개인 투자자의 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레이스는 반드시 내년 이후에 한 번은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충분하게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대장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목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나왔던 이슈들을 다시 좀 끄집어 와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은 어제 나왔던 이 FEOC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대량 수주 이야기,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로 봤을 때 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석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삼성이 있을 때는 대규모 이제 44조죠. 엄청난 규모로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런 재료가 이미 그동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도 이제 양극재단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에코프로 BM 주가가 58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시세가 그런 재료가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다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따라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이제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더 늘어나고 또 양극재단 수요가 더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었고 그런 재료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새로울 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수주가 일어났던 양극재 관련주로 주식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올해는 아닐 것 같고 내년 이후에 그런 재료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재료 외에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 2개, 3개, 4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2차 전지 관련 반격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또 4개, 5개가 쌓여야 조금 대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강성호 아나운서? 큰 이슈가 나와서 와 당연히 이거 진짜 올라가겠구나.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안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 옛날에 이런 소식 나왔으면 막 상한가 가고 이틀, 3일 계속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큰 이슈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민감해진 게 아닌가, 민감하지 않다, 둔감해졌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제가 사실 에코프로 BM 대규모 수주 나온 다음에 증권
증권사들이 어떤 리포트를 발간했는지 제가 다 하나 체크해 봤거든요. 그 다음날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 투자 의견을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수주 자체는 대규모 수주를 받았지만 연간 예상 수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실적 상향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나오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홀드라고 표현한 네. 증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약간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이 또 나와 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는 시각은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자체가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 상향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재 관련 전기차 관련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수주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전기차 수요가 살아난다라면 충분히 반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어제 IRA 법안 세부 규정안 발표됐죠. 네. 일단 그 포인트는 중국과의 합작법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25%가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 그 2차 전지 부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중국이 전면 배제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액 같은 경우도 부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엔캠이라든지 솔브렌 홀딩스 같이 뭐 전액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뭐 2025년부터는 광물이 이제 중국산 강물을 생산하고 강물을 적용한 전기차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첨보의 전해질 첨가제라든지 전해액 첨가제라든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광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첨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2024년 또는 2025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2024년은 전기차 부품, 2025년부터는 전기차 강물 쪽에서는 중국 쪽이 배제되기 때문에 북미 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살아난다라면 생각보다 엔캠이라든지 솔브렌 홀딩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을 다시 좀 되풀이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어제 나온 이 IRA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쯤에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그 전제가 깔린다면 2차 전지 상승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구간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규수 매니저님은 이 이슈와 함께 뭐 같이 볼 종목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종목 전에 사실 이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B2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B2 하면서 반도체주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도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주로 쏠렸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잘 갔던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 딱 받고 잘 올라가 준 건지 반도체주가. 그게 이제 운 좋게 타이밍이 좀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공매도가 단행이 되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급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됐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반도체 쪽은 역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들인데 지금 뭐 공매도가 지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매집이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미 업황이 조금 꺾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아직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대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반도체 업황은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살아나주고 그래야 IT 수요가 늘어나고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에 의해서
퀘스천 마크, 경기가 정말 살아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못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저는 뭐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이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들의 뭐 주가는 다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같이 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볼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은 역시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를 많이 보는 이유는 역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확실성 변수가 조금 존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도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금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내년에 이제 대규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올해 4분기에도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그나마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IT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유망할 것 같고요. 뭐 지금 박스 시세가 계속 진행되다가 상방으로 튀지 못하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 시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약간의 기간 조정 나고 나서 중기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네 번째 작전명. 의심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이 4분기를 저점에서 탈출을 하고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일단 시장은 뭐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모두 다 상승해 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좀 우세한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은 뭐 디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항상 그 반도체 업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후행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참 강했는데 그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 4분기 이후에 이제 성장 자체가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의 강세가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선반영해서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구매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록 주가는 밀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완벽하게 꺾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국은 경기가 지금도 안 좋습니다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도 여전히 경기가 좋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런 가운데 IT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다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연출되면서 살아나면서 이제는 뭐 그 인공지능과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죠. 여기다가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말 그대로 내년 후에는 뭐 저는 초호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경기가 미미하게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년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램,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좀 엔비디아처럼 좀 악재가 있었지만 이렇게 의심할 때는 우리가 내년 시장을 봤을 때는 좀 담아가야 되는 시기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장비 섹터는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좀 소재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소재 쪽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 또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소재 쪽 관련해서는 여러 번 방송 나와가지고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동진세미킴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미 반도체가 HBM 관련해서 많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최근 연이어 한미 반도체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재주 관련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면 소재 관련 종목들 실적 드라마틱하게 오를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소재주 위주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신다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동진 세미캠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또 한규수 매니저님, 아까 네. SK 하이닉스 대형주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SK하이닉스는 종목인가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네. 멀리 보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제 보자라는 측면이겠고, 저도 이제 소비자 관련 중에서 솔브레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솔브레인 좋아요. 네. 일단 지금 뭐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특수 슬러리를 국내 이제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HBM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초미세 공정이 커지게 되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성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대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이 큰 종목이어서 솔브레인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가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작전 매형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한 종목씩 편입이 됩니다.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자,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사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네, 그럼 12월 달 개인 순위 첫 번째 1등 달리고 있는 매니저는 누굴까요? 네, 1등 매니저는 바로 오늘 출연한 네. 백인현 매니저가 1등을 진짜 달려가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3.90%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를 1위로 만들어준 종목은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3.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종택 매니저 한올바이오파마, 3위 조범수 매니저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짤막하게 백인현 매니저님 네이버 이야기 리뷰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AI 관련해서 국내 그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안정적으로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수급 최근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목표가까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를 1위로 만들어준 종목 네이버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내일장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종목을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서 네. 종목 선정에서 좀 신중하게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고,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가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여서 온디바이스의 어떤 그 상단에 있는 대장주격의 종목 칩셋 미디어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칩셋 미디어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온디바이스의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되는 그런 상태고, 재료가 이제 노출이 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긴 합니다만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또 그 테마가 그 산업이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칩셋 미디어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IP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종목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잔선 중에서 MPU, 그러니까 신경마 처리 장치죠. 영상에 특화된 MPU인 CMMP라고 하는 제품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PU 시장 자체, MPU가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함께 성장성이 많이 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20에서 30%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IP 업체들 중에 그리고 디자인 할수 관련주 중에서 정말 괄목할 만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탄탄하고 MPU를 바탕으로 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과 성장성이 많이 내재가 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좀 제가 많이 올랐어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만큼 강력한 성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시 조정받고 갈 때는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매수가가 오늘 종가가 28,850억 원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제가 27,000원 정도까지 매수가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릴 때 매집을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엔비디아 매수 단가 2,700원, 27,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눌리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좀 클 거로 보고 있어서 목표가 직전 고점 35,000원 보시고 자, 손절가 2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매수가 27,000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콘텐트리 중앙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콘텐트리 중앙이 투자한 서울의 봄이 역대 최단 지금 빠른 속도로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지금 역대 최대 관객 수를 동원한 광해라든지 국제시장보다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속적으로 뉴스플로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 부분에서는 최근까지 범죄도시 시리즈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라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콘텐트리 중앙은 최근에 투자한 키즈 카페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3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는 OTT 그 콘텐츠 제작할 때 해제 혜택도 주어지니까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가는 15,5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지난달 수익률 대결에서 백인현 매니저는 1위를 기록했던 콘텐트리 중앙을 갖고 왔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또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계속 분석을 드릴 거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같이 가질 만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한번 분석을 드릴 거고요. 항상 시장을 볼 때 미래 이제 시장을 크게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이 두 개 섹터 집중 분석 드릴 테니까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집중 분석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12월 시각은 이렇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면 저가 매수에 나서자라는 게 제 컨셉인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까지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가에 담을 만한 종목들 제가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는 제가 다양한 주식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모 청약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공모 청약이라든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와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